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30일기 라이브 방송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흔한 해명 방송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서로 사과 몇 마디 하고 억울하다는 이야기 조금 하고 편집 아쉬웠다는 말 한 번 하고 그렇게 흐지부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이 시작되고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이미 너무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웃는 것 같지가 않았고 사과를 하는데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고 누군가는 계속 말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끝까지 피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방송이 단순히 출연자들의 갈등 정리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했던 건 영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호의 부재였습니다. 다들 형커 여부에만 집중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 영호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영호는 마지막까지 옥순 옆에 있을 거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옥순은 담담하게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일정 때문이었다.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정리됐다. 부모님 반대도 아니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은 옥순의 말 자체보다 그 말투를 듣고 소름 돋기 시작했어요. 너무 차분했습니다. 너무 준비된 사람처럼 말했어요. 마치 이미 수십 번 연습해본 사람처럼.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보통 정말 예상치 못한 이별을 겪은 사람은 저렇게 매끄럽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9주 동안 결혼설, 임신설, 상견례설까지 시달린 사람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수는 감정을 설명하는 대신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왜 헤어졌는지보다 왜 자신이 욕먹으면 안 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느낌. 그리고 사람들이 소름 돋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영호는 없는데 이상하게 방송 전체가 영호의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경수와 순자가 형커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방송은 순자를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처럼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사람, 감정 기복 심한 사람, 남자를 몰아붙이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막상 방송이 끝나고 현실에서 살아남은 커플은 경수와 순자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험해 보인다던 사람이 현실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게 여유롭고 세련돼 보이던 사람들은 전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갑자기 편집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건 실제 관계가 아니라 제작진이 원하는 서사였던 건 아닐까? 그리고 순자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 의심은 더 커집니다. 순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놓쳤어요. 경수가 물을 떠오라고 시킨 장면이 벌리고 웃는 장면. 신비주의처럼 보였던 장면들. 순자는 그게 자신이 부탁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청자들은 경수를 이상한 남자처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둘 사이에는 이미 훨씬 더 가까운 교감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이 더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편집 문제가 아니라 사람 한 명의 캐릭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서로 장난치고 웃던 커플이 방송 안에서는 불안한 관계처럼 소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대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순자의 표정 변화였습니다. 처음 라이브 시작할 때 순자는 거의 웃지 못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고 말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처음엔 단순히 긴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순자는 이미 각오하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특히 걸스토크 단톡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합니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처음으로 진짜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방송 안의 갈등이 아니라 방송 박인간 관계의 공기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단톡방 이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이름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은 계속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자는 말합니다. 내가 이 무리 안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었구나. 저는 이 문장이 이번 31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단 안에서 누군가가 불편한 존재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마다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실제로 순자가 용기 내서 힘들었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왜 분위기 망치냐? 바로 그 순간부터 시청자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 집단 전체의 공기가 이상하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소름 돋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영숙과 옥순의 카톡 내용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건 미안하다는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멘탈 괜찮니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다정한 말 같지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듣기에는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너 괜찮아가 아니라 지금 상황 커졌는데 너 관리되고 있어. 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순의 말도 굉장히 묘했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오해한 것 같다.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방송에서 직접 본 행동들이 있었는데 계속 오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는지 이해됐어요. 계속해서 사건 자체보다 해석의 문제로 돌리려는 느낌, 행동보다 프레임을 정리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났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이유입니다. 순자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끝내고 난 직후 분위기가 갑자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나오고 농담이 나오고 옥수는 지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댓글창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지금 웃을 분위기인가?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이 더 현실적이라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무너졌을 때보다 어느 순간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더 잔인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특히 옥순이 지인들 이야기를 꺼낼 때 그 표정. 그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아직 상처를 설명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미 자기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옥순이 마지막에 고마움을 전한 사람들, 가족, 회사,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제 대신 댓글 적어준 친구들이라는 표현.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왜 갑자기 멈칫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인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브 방송 전체의 흐름 안에서 보면 그 말은 전혀 가볍게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청자들은 9주 동안 이상한 흐름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은 갑자기 올라오고 어떤 분위기는 동시에 만들어지고 어떤 해명은 너무 빠르게 정리되고 어떤 장면은 너무 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옥순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누가 여론의 흐름을 바꾸려 했고 누가 이 사태를 끝까지 오해라는 단어 안에 넣으려 했던 걸까? 저는 이 지점이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애 프로그램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악역이 등장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순간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말에 의해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순자는 분명히 자신의 고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계속 설명되어야 했고 증명되어야 했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억울함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힘들다, 지인이 힘들다, 회사 사람들이 도와줬다. 친구들이 대신 댓글을 적어줬다. 물론 그들도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방송의 공기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힘듦을 더 길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시청자는 불편해집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저는 순자가 남긴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참지 않고 조금이라도 제 의견을 말하겠다는 말. 이 말은 승자의 선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이 겨우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 장면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누군가는 라이브가 끝나자마자 웃었고 누군가는 지인에게 고맙다고 했고 누군가는 솔로라고 말하고 떠났지만 순자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장면이 이번 30일기의 진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순이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영호가 왜 끝내 나타나지 않았는지, 제작진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막았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번 라이브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더 이상 방송이 보여주는 대로만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시작된 순간 30일기의 진짜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